갑니다. 제3장. 원래 순서가 원래 이걸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168페이지를 먼저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차피 책 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 하나 하고, 자, 설명 먼저 하고. 개발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있는 내용에 대비해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이 그동안 했던 내용인데 용도 저 했고요, 용도 지구 했고요, 개, 시, 수, 도, 입, 용도 그 했고 또 몇 썼죠? 지구의 계획과 계획에서 찍었죠. 자, 그 다음 하는 것이 이제 요겁니다. 요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다 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분량이 많습니다. 자, 기반시설, 즉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 등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결정됐다면은 이제는 도로를 설치해도 된다고 결정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정나기 전에는 이 도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기반시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기반시설. 그런데 이 도로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이름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름 바뀌어요. 그때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요거 다음 주에도 요거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요것도 나오니까 지금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또 요거 설명할 겁니다. 자, 도로라고 하는 것이 시청에서 아직까지도 기반시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구나. 사업하려면 아직까지 멀은 그런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담당 공무원이 이제는 어떻게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바꿔 부른다면은 야, 그 사이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났구나. 곧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 저를 봐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 뭐냐? 용어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여기 용어 정의.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사업을 결정하자 보시면 돼요. 어떻게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뭐요? 사업. 그래서 요거 정의. 자, 잘 들어보세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용어 정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름이 바뀌기 전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고 이름이 바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뭐라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이 사업이 국토부에 나옵니다. 다음 주 배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봐요. 얘는 우리가 국토법에서 앞으로 배울 사업이에요. 국토법이 마치면 두 번째 법률인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얘는 개발법에서 합니다. 자, 개발법 맞추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즉 정비법에서 배우는 사업이 뭐라고요? 정비사업. 이거는 정비법에서 배운다. 요 세 개의 사업을 묶어서 어떻게 부르냐? 따라합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 들어보세요. 도시군계획사업. 이거 어떻게 빼는 거예요? 이거 자, 요거 생각합니다. 정정이.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요번에 29회 시험에 1번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중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묶인 것을 해놓고 요거 세 개를 박스에 집어넣고 기억, 니은, 지읒.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기억, 니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 이렇게 쉬운 것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나한테 하는 사람 다 맞추겠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맞추고, 저 모르는 것은 찍어서 맞추고, 그리고 다 맞춘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냐? 뭔가 공적인 냄새가 풍기죠? 얘는 공적 개발 사업. 공적 개발 사업. 한마디로. 공적 개발 사업. 공적 개발 사업은요, 무조건 인가 받습니다. 뭘 받아요? 인가 받아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대신 얘는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습니다. 공적개발사업은 인가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적개발사업인 도시군계획사업과 정반대 극부에서 나오는 공적개발사업에는 사적개발사업이 뭐냐? 개발행위, 개발행위. 지금 하지만은 개발행위. 뭐라고요? 개발행위. 즉 얘를 설명하는 거 지금 삥 돌이 온 거예요. 얘는 무슨 사업에는 사적 개발행위. 얘는 무조건 허가 받습니다. 인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개발 사업인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다시 말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무조건 인가 받는다. 공적 인가 받아요. 하지만 반대인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행위는 뭐라고요? 허가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서로 반대.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공적개발 사업인 도시군계 사업은 인가받고, 서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이 부분, 이 파트에 공적개발 사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속담이 뭐냐? 따라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공과 사를 구분하자. 공적 사정은 내가 그냥 법률 용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든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공적 개발 사업은 인가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전부 다 공적인 개발 사업이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할 때에 대부분 하는 것이 뭡니까? 아파트 매매 내지는 임대차가 거의 7, 80, 90%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쩌다가 원룸 임대, 원룸 매매 그래도 7, 8억짜리 한 번 해야 그래도 쌍방 돈 받으면 돈 1,000만 원 받는 겁니다. 1,000만 원 별거 아니야. 그냥 중장만 하면 당분만 뭐 어려워. 제가요 여단인데, 제가 2002년도에, 그때는 2000년, 그때 내 강의 3년차 월드컵 할 때, 그때 내가 땄어. 이게 지금죠? 땄는데
그때 따자마자 내가 2004년도 공을 바로 개업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직원 3명 더 했어요. 그때가 잘 막 노무전문인데 막 너무 잘 돼가지고 2007년도 8년도 그 월쇼코 나이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빵빵 가져가고 문자 옵니다. 교수님 성택을 끊었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진짜 했어요. 그랬어. 그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2007년도 8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약간 좀 주기 시작했고, 그 전에 내가 강의 없는 날 토요일 날 강의 가면은 막 직원들이 손님 모셔놓고 설명하고 막 너무 밝아, 얼굴이 밝아. 나갔다 그러면 안 쓰는 거야. 근데 2009년도 10년도에 가니까 그때는 계약이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이러면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집니다. 책임지가 내가 지지. 그렇죠, 그죠? 야,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폐업했어요. 한 8년 됐나 8년 했어요. 폐업했어요. 왜? 돈 번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잘못되면은요, 그거 진짜 몇천 몇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데 좋은 데 소개시켜주고, 이제 뭐 지부장, 뭐 대의원 이런 데 해줘줘요. 자격증이 처음 없었어요. 그때 당시 없어가지고 내가 주말마다 강의했어요. 공법을 알아야 된다, 앉아라. 그래가지고 3명인데 1명 그만두면 왜? 내 강의를 3개월도 들어야 된다. 조건 그러거든. 대신에 8대2. 모든 수익금에 너가 8, 내가 2. 3명이니까 그거 다 준 것이죠. 왜 2를 받느냐? 사무실 유지 플러스 개인도 정도. 다 줬어요. 나는 그걸 돈 벌려 한 것보다도 공법을 내가 강의하니까 실무 경험이 필요하면 강의에 도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 나도 건물도 많이 팔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야 합법적이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중재가 계약이 안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냥 사기성은 좀 필요해요. 뭐냐? 조금 좋은 것은 많이 좋다고 과장합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냐?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럼 누가 그렇게 하냐고. 좋은 것을 좀 과장해가지고 포장하는 건 좋은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됐어. 자, 다시. 하여간에 따라합시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공과 사를 구분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가 바로 요거. 사적 개발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사업은 무조건, 요거는 이제 오늘 끝나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168페이지 거기부터는 이제 공적 개발 사업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 국토부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개발 사업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행위 할 때는 뭘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 보면 개발행위 허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받으라. 이때 여기 있습니까? 있네. 우리 박스 표 밑에 보시면은 허가권자가 누구냐까지는 나중에 할 거면, 지금은 뭐 행정처럼 뭐 해봤자 외운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 나오죠, 그죠? 도시, 군, 계획, 사업은 X,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죠? 허가받지 않는다. 왜? 얘는 뭐 하기 때문에? 얘는 인가받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근데 시험에는요, 도시군계획 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틀리겠죠. 아시겠죠? 얘는 공적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는 것 때문에, 인가받는 도시군계획 사업, 이 안에 들어있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이 3개 사업은 허가 파트에는 나오질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도시개발사업 정상화했는데, 아까 하나 약간 줄인 거를 보내면은, 아까 무조건 대부분 국민중개사들 거의 뭐 아다시피 뭐 아파트 위주, 주택 위주 한다는 얘기죠. 어쩌다가 한번 도시 한번 거래하고요. 어쩌다 한번 원룸 매매하고, 어쩌다 한번 상가는 몇십억짜리 한번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착했네 하는 이유가, 중개사고도 가다 보면은 그냥 세부적으로 공장 좀 쓸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1년 내내 공장 하나 해놓고 또
그렇죠? 토지 딱 한 번 팔아놓고 토지장은 그 쓸 거 없어요 그냥. 근데 돈을 벌잖아요. 특히 주부를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남편을 회사 그만두면 안 돼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남편 월급이 만약 예를 들어 300이다. 물론 300도 넘겠지만 나이 먹으니까 300이다 그러면요, 내가 돈을 벌어도 뭐라 그러면 300이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처음에는 500만 원 벌었어. 남편 좋아하겠죠. 우리 와이프 500만 원 벌었어. 잘했어. 자꾸 얘기해봐. 열받아요. 자꾸 얘기해봐. 뭔가 자기가 와이프보다 좀 더, 그쵸? 수로 들어가고, 나보다 많이 버네. 괜히. 아내는 또 거기다가 말빨이 더 세져요.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우리 헤어져?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벌어도 최소한 아내는 남편 페이 알잖아요. 그러면 300이면, 오늘 줄여져가고 300 조금 더 벌었어. 한다던가, 아이고 했는데, 아주 안 돼. 어차피 다 얘기 안 하는 거잖아. 벌은 얘기. 그러니까, 그래도 못 벌었다 그러니까 벌었는데, 오늘 지난달보다 벌려네? 한 200 얼마 되나? 아무래도 당신 벌면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나는 용돈 좀 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얼마 벌었어? 당신보다 더 벌었어. 이러다가 나중에 싸우면은 집불도 못 버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는 일명 많이 봤어요. 아니 조금 봤어요. 내가 항상 그런 것들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남편은 와이프가 나보다 더 많이 번 걸 몰라요.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야. 용돈 줄 정도면 용돈 일부러 줘. 당신 친구를 찾아가도 10만 원 주고 10만 원만 줘. 2천 먹으니까 10만 원 주고 친구를 먹어가지고 회를 한 사람부터 먹어. 이러면 물건 물어본다? 이거죠? 우리 내 친구 있는데 집이 필요한데 집 내는데 물어본다니까. 미안해서. 근데 용돈 줬는데 안 물어본다. 그러면은 한마디에 용돈은 줬는데 뭐 물어보는 게 없네. 이렇게 한번 해버려. 그럼 알아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재미를 하라 얘기죠.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길을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죽이지는 말라 얘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 있는데 꼭 안 좋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인 그런 해석 안 되는 말. 지뿔도 그냥 말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런 말은 해석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끝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 파트인데 공적 개발 파트인 인가받는 당연히 여기에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점입니다. 뭐 할 때 허가받느냐, 어떨 때 허가받느냐. 여기서는요 건축법상 건축행위랑 달라요. 아시겠죠? 여기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속에 건축물의 건축도 들어가요. 단순한 하나의 건축물을 건물 말은 아닙니다. 개발하는 그 와중에 건물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국토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부산시장에 허가받고요. 만약에 건축법 적용이면 구청장에 허가받습니다. 달라요. 아시겠죠? 어느 법률을 적용받는 날 가지고 국토법이면은 특별시장 특광이니까 부산은 광역시장이지만 건축법일 때는 구청장이 허가줍니다. 달라요. 일단 우리는 지금 국토법이니까. 자, 첫 번째 뭐 할 때 건축물을 뭐 할 때? 저는 건축할 때.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때. 용어들이 건축법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중간중간 내가 설명을 하지만 건축법을 공부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좀 나아져요. 건축물을 건축한다. 요거는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공작물이 뭐냐? 잘 보세요. 줄임말입니다. 공작물은. 자, 인공을 가해서 사람 인위적으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걸상도 공작물입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이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에 올립니다. 공작물이 굉장히 큰 범위예요. 인간이 손으로 직접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다 공작물인데 그 중에 일부가 건축물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다시 허가받지만 채권상은 허가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작권 다 허가받아라 하면은 맨날 전화해가지고 광안시장, 부산시장 바꿔? 좋은데요. 오늘 책상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서 되는데 이러면 되겠냐고.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 이상만 건축 또는 나머지 공정을 중에서 단순하게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건축 시간에 배워요. 가령 담장은요 2m 넘을 때는 신고합니다. 2m까지는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 담장이 다 2m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짝 떠가지고 볼 정도로. 물론 누구는 아무리 떠도 이제 안 보이는 게 있지만 그래서 보면 2m까지. 왜? 넘으면 신고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2m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오르고 싶으면 소주병 깨가지고 탁탁탁 부셔놓고 그건 안 떠집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건축법 시간에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보고도 재밌어요. 니나 재밌지 그러지 말고. 자, 보시면 나오죠, 그죠? 첫 번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작물을 설치할 때. 뭘 받아라? 일단은 허가받아라. 부산시장에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순서를 이어서가요. 마지막 5번이죠, 5번. 요걸 먼저 합니다. 먼저요. 항상 그래요. 제가 물건을 쌓아놓을 때.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 적치할 때.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물건, 정확한 표현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그냥 줄여가지고 물건을 적치할 때. 저를 봐요. 물건을 쌓아놓을 때 허가받으라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내 집, 내 앞마당이야. 그죠? 내 땅이야.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내 울타리. 그죠? 울타리 굉장히 흔들어요. 내 영역 안에. 어? 내 토지, 내 영역. 내 앞마당, 내 영역.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 쌓아놓는 건 내 맘대로지. 그죠? 그러니까 내 울타리가 아닌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입니까? 마당 밖에 길가에,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요. 우리 무슨 밖에 있는 뭐 논에다가, 뭐 전에다가, 하여튼 간에 울타리가 아닌 밖에 지역에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뭘 받으라고요? 반드시 허가받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아파트에, 그 아파트 이제 계단에다가 물건 쌓아놓는 거 걸리면 벌금 물어요. 무슨 법에 따라? 소방법. 그걸 안 하는 것이요. 왜? 화재 시에 그것 때문에 만약 진압이 어려웠다. 나는 벌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계단에 뭐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 가보세요. 뭐 장독대가 막 계단 착착착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발로 확 잡고 싶은데. 그러다 왜? 통행이 방해되는 거야. 모자들이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타지만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여튼간에 물건 적치할 때 울타리 밖이라는 걸 전제하에 허가받고 물건을 쌓아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특정한 용도 지역에서만 녹관차에서만 어디서만요? 녹관차 요거예요. 이것도 1월 이상이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건을 쌓아놓는 건 무조건 어떻게 허가받고 쌓아놓냐 얘기죠. 최소한 들어보니까 주상공은 아니에요. 도시적 중 보니까 녹지적입니다. 도시 외 관농자 중에서 보니까 농림지역은 아니에요. 녹관농자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농림지역은 대부분이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에서는요, 특히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 와봤냐고. 그러니까 농림만큼 빼버리고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그것도 얼마라고요? 1월 이상. 이건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2월 달이면은 28일이고 3월 달이면은 30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개월 이상 아무 때. 그 방법은 있지.
신고하지 말고 그냥 쌓아놔 그냥 29일째 빼면 돼 그냥 법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3월이다 3월 1일 쌓아놓고 왜 신고 너 왜 허가 안 받아? 걱정하지 마 30일날 뺄 거야 그래 이게 뭐냐? 법의 맹점이야 어차피 뭡니까? 1개월 이상 싸울 때만 허가받아 반대로 1개월이 안 되면 허가받지 않는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이 6번 5번 나오죠 그죠? 녹관자,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 토지 평질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현재 토지의 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류가 크게 5가지. 크게 뭐냐면 절토. 말 그대로 토지를 깎는 거.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깎는 건데 주로 이제 그릇보다도 우리가 이제 도로가 이래 있다. 도로가 이래 있는데 여기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절벽이 있다. 가령 이쪽은 만약 이렇게 도로 넓힌다. 그러면 이쪽을 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깎아내죠? 그래가지고 깎아내면 이거 하고 얘들을 이만큼을 깎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절토시거든. 절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토. 억울할 때, 성토 그거 말고, 성토는 뭐냐?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메꾸는 거. 이런 것도 많아요. 뭐. 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뭐. 똑같습니다. 도로가 현재 이래 있는데, 자. 만약에 옆에 있는 지형이 이래 있어요. 도로를 이런 식으로 넓히고 싶어요. 그죠? 만약에 이쪽 부분을 깎으면은 절토고, 그죠? 여기를 메꾸면 뭐예요? 메꾸면은 이제 성토입니다. 그죠? 절토는 깎는 거, 성토는 메우는 거, 그죠? 메꾼다는 우리 이적 말이니까 틀린 아니죠? 여러분들 표준말로 부추가 경상도는 뭐라 그러죠? 정구지. 전라도 말 솔. 아시겠죠? 다음 보세요. 절토, 성토, 그 다음에 정지. 뭐라고요? 정지가 뭐냐?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쓰던 부엌이 정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정지가 아니야. 정지가 뭘까요? 고르지 못한 토지를 다진다 그러는 거예요. 다지는 거. 정리하시죠? 다진다. 그 다음에 포장을 모르면 이거는 뭐 간첩이지만 이건 간첩 없으니까 포장 모르면 탈북자예요. 아시겠죠? 뭡니까? 아스콘이나 또는 시멘트로 쳐 바르는 것이 뭐예요? 포장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여기 원래 대표적으로 여기 4가지가 원래 대표적인데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바로 바다 매립하는 거예요. 바다 매립. 저 전라북도 군산 밑에 부안 쪽에 매립하는 새만금과 관계. 네, 그 매립하면 토지 영토가 이제 지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나요? 그것도 있죠? 네, 그거. 여기에 공유수면은 뭘 말합니까? 바다의 바다 매립. 아시겠죠? 공유수면의 수가 뭐라고요? 바다의 바다. 호수 아니에요? 공유수면 매립. 그래서 보통 여기 4가지인데 넓이는 이렇게 5개가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남에다 부산 쪽에서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번에 10월달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빨리 강의 마쳐가지고 이제 집에서 애들 와이프랑 이제 여행해서 쭉
쭉 돌았는데 저기 저쪽 있죠. 저쪽에 새마을 고장 갔었거든요. 와,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옛날 처음 가봤어요. 매워가지고 그 부안 쪽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한 3, 40분 가면 군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때 휴게소 가려고 주차장에 있는 남부를 전부 다 경북 전남 있죠. 다 흘러가는 걸로 갑니다. 저쪽 저기 또 일로 왼쪽 그죠? 그쪽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도 좋고 맛있고. 자, 하여튼에 공유수면 메리까지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 여론할 때를 뭘 받아라? 허가받고 해라. 부산시장, 부산이니까. 네 번째. 토속 채취 할 때도 허가받고 하라. 이거 그냥 흙이든 모래든 바다에 자갈, 모래 채취, 자갈 채취, 흙 채취 아니면 이면을 돌상 깨가지고 그죠? 돌을 깎아서 가져가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하물며 내 땅이 대지가 100평, 200평인 내 땅이 있어도 당연히 건물을 지을 때 허가받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임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무 베고 돌 끼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허가가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땅이기 이전에 이 대한민국의 국토의 국토. 그죠? 국토죠. 그러면 아까 말한 데 잘 봐요. 아까 죽었는데 만약 그 도로가 만약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넓히려고 보니까 여기를 깎아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절제요. 그죠? 뭐라고요? 그럼 얘는 어떤 허가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절토하다 보면은 요 안에 요거죠. 요 내용물이 어떤 겁니다. 흙도 있고 자갈이 있고 심지어 뭐 모래 등도 있을 것이고 또 돌 등도 있을 것이고 야 이거는 토속 채취인데? 맞잖아 그죠? 맞잖아. 절토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흙이나 자갈, 모래, 돌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토속 채취 허가를 또 받아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봐요. 거기 3번에 봐. 3번에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건데 가로한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것은 제외. 그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록 흙이 나오고 자갈 나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만 봐서는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맞는데 이미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에 나왔다면 또다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토속 채취 허가받아 할 때는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 했다면 그거는 다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가로원의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자, 여러분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5번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 정말 잘 식칼 갖고 토지 맨날 잘라지나 지구가 반토막 났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종이짝에 금 긋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금 긋는 행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단 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요.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이고 여기 나오는 국토법은 토지공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얘기죠. 그 내용은 그냥 보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도 없고요. 공부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잠깐만 설명하려면 녹관농자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면 굳이 중복해서 받을 필요 없지만 안 받았다면 이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즉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토지 분할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배우겠지만 나중에 요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너무 적기 때문에 아예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받고 해라. 만약에 허가가 나온다면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그때 뭐 주거지역은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나머지 모든 것들은 60제곱미터. 요 미만으로의 분할은 허가해라. 그 면적은 어디에서 건축법 시간에 넣을 겁니다. 시험 잘 나오거든요. 지금 누구이 미리. 그러니까 건축법을 나중에 1월부터 기본서만 나올 때도 기본서 보고 공부하다가 건축법을 공부하고 다시 3월달에 한 번 더 볼 때는 그 건축법 배웠다고 용어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 봐야 돼요. 왜? 모든 건축법 용어가 안 배웠다 할지라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기 전부 다 건축 이런 용어가 전부 다 건축법에서 쓴 용어입니다. 그죠? 쉬운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요거 개발행위할 때 뭐라고 하더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자, 따라합니다.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렇죠?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다 같이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한 번 더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나 둘 불은 5가지지만 6개죠. 건축하는 거하고 설치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공작물은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물건 쌓고 톡톡톡 있다는 정도만 해주시고 현대책이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건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차차 같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넘깁니다. 자, 165페이지 보세요. 앞에 있는 면적은요, 이거 단순히 외우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나중에 다 외우할 겁니다. 숫자 외우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이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요.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요. 요거랑 반대가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의미를 알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뭐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뭐냐? 한마디로 개발이 너무 되는 바람에 이제 개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 돼가지고 그 개발한 건물에 맞게끔 도로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옆에 확장 개발했다가는 이제는 이 현대 도로를 넓힐 수도 없잖아요. 도로 옆에 건물 다 어떻게 넓히냐고. 그러면 더 이상 개발하게 되면은 도로 차 막히는 건 그죠? 물보다 뻔하고 막히고 이게 살 수 없는 건물을 바뀌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넓히면 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강화하는 거예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개발된 지역이니까 최소한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하나는 빼고 녹지지역은 빼야 되겠죠. 주상공.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바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시작합니다. 개발이 너무 된다는 거. 그걸
돼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딱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 말아한다. 그렇죠.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강화. 건폐율도 강화, 용적률도 강화인데 용적률은 최대 숫자가 나와요. 얼마까지? 최대 50%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그냥 강하지 숫자가 안 나와요. 잘 보세요. 만약에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듯이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60%야. 그러면 60제곱미터죠. 그죠? 근데 건폐율도 50%까지 강화 그러면 30인데 뭐 짝대기 건물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 뭐 60에서 뭐 한 50, 약간의 강화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쌓는 거니까 원래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최대 몇 층까지? 5층까지 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주인이야. 원래는 10층까지 지어서 해야지만 분양을 하든 임대하든 뭔가 돈 벌었는데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면 그러면 건물을 5층까지만 지을까요? 아니면 안 지을까요? 안 짓지. 즉 건축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건물에 그죠? 들어오는 세입자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손님도 건물에 오려면은 그 도시로 차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건물이 한별도 얘기지 몇 개 생겨봐요.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3번, 4번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죠? 제가요 철산에서 강의하는데요. 강명 철산대교 건너기 전 가산단지는 서울이에요. 철산대교 딱 건너면 광명시거든요.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곧 철산대교인데 거기 넘는데 걸어가잖아요. 2, 3분은 건너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10분, 15분, 20분 걸려요. 택시 탔다 그러면 내려 걸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냐. 거기는 막 대교 빠지는 차, 들어오는 차,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빠지는 차, 들어오는 차 넘어가는 거 뒤엉켜가지고 출구가 거기만 이어지는 쫙막까지 다 막힙니다. 그때는 거기서요 사람 걸어가 가는 데 빠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것도 많던데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역시인데 분명히 출퇴근 전에 막히는 도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책을 보시고 다 보지 말고 일단은 그 내용이 뭐냐? 먼저 1번 잠깐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해할게요.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뭐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도로 등등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왜? 만약에 도로나 등등이 이 정도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개발할 때 이 정도만큼은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하면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현 상태에서 넓힐 수도 없고 추가할 수 없다면 그 얘기죠. 이렇게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면 그 지역을 뭐라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시겠죠? 지정 문자, 특광 등등은 어디에? 주거, 상업, 공업적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적이고요.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똑같은 내용이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안 봐도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50%가 어디 붙어 있죠? 자, 됐습니다. 50%가 없네, 현재. 뺀 거 없습니다. 쌍가루 5번 봐요. 쌍가루 5번. 효과, 보이죠?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구성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 용도 지역의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요 대통령령이 뭐라고요? 용적률 최대 50%까지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그냥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냐? 법률상 저를 봐요.
얘는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최소한 얘는 주상공은 아니겠지? 됐는데 있어. 반이 없네. 얘는 뭐야?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굳이 용도 지역으로 얘기하면 녹관 농자 한마디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골 가면은요 그냥 2차선 도로 꿀꿀이 그 왼쪽 오른쪽 다 바빠져 보이는 건 전부 다 논이고 밭이고 저기 멀리에 지락지원한 자연철학이 하나 떡 보이고 건드보는 집 몇 집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개발되지 않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을 연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지역이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만약에 폐쇄가 되었어.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인데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답니다. 무슨 얘기죠? 개발하지 못하는 땅이 개발하는 땅으로 바뀐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만약에 아까 말했던지 개발 제한 그 해제만 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려고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못 짓는 땅이 건물을 짓는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먼저 짓기 전에 투기꾼들은 벌써 거 가가지고 그저 알아서 땅을 높였다 내렸다 땅을 만져봐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 어떻게 땅이 들어 어떻게 보여? 보여? 그런 표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들었다 나왔다 평당 50만원짜리 한 번 들었다가 너는 120 들었다가 너는 180 올라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땅값이 올라가면 그 땅 주인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건 알아시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2차선 도로밖에 없는데 그거 가야 돼요? 돼요 안 돼요? 도로도 더 만들어야 되고 넓혀야 되고 심지어 그 외에 기반시설 뭐 학교도 필요하고 뭐 필요 많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이 뭐냐? 책 봐요. 책 봐요. 요거요. 자 167페이지 메뉴의 박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로 필요해요.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도, 공, 녹, 학, 수, 학, 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땅값이 들썩이는 땅값이 비싸면은 이런 거 세금으로 사야 못 사?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으로 탁 지정해서 한 다음에 허가받게 하고 그 구역 지정하면은 이제 땅값을 쓰지 않아요. 쌀 때 토지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는 걸 방지시키는 겁니다. 왜? 올라가 버리면 도로 설치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너 개발할 때 도로 건너 설치해. 용지 확보해. 아시겠죠? 해. 근데 내 땅에 내 건물 짓는 것도 지금 질까 말까 돈도 없는데 무슨 뭐 나보고 도로 설치하라고? 못해. 용지 확보해. 미쳤어? 못해. 마지막. 그러면 돈 내. 돈 잘 내. 대한민국은 돈 잘 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걷어가지고 도로 등등을 설치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만 받아요. 200제곱미터 이하는 작다 해가지고 그걸 받지 않고 아시겠죠?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일정 부분 이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이런 큰 건축물에 한해서만 큰 건축물에서 더 많이 하게 해주죠. 예. 돈 받아가지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할 겁니다. 하여튼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일정 부분 말하고요. 부담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돈 내라가 부담시키는 것이죠. 그죠? 하는 구역입니다. 땅값 올라가는 것도 작고 왜? 올라가면은
도로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못 사니까 비싸니까. 아시겠죠? 어디에서? 녹관 농자 안에서. 그러면 이 두 구역은 서로 중복이 돼 안 돼? 안 된다. 시험에 서로 중복된다, 중첩된다가 나오는 단골 지문이. 그러니까 알면은 별거 아니죠. 두 구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진이 그렇죠. 그러면 자, 책 볼까요? 166페이지 거기 의의 읽어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주상목은 아니고 나머지 녹관 농자가 될 것이고요. 이걸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도로 등등이 요 1번인데 대통령령까지는 알 거 없고요. 뭐라고요? 도공, 녹합, 수합, 배. 이게 사람 사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는 당연히가 어디 가나 일반이 무조건 도로. 여러분들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요. 크게 딱 폭을 밀어가지고 가운데 도로부터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전입해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뭐 주거지역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로가 기본이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인데 학교. 그 학교가 현재 자 파란색이죠, 그죠? 네. 학교가 파란색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들어봐요. 여기가 개발합니다. 엊그제는 논의였는데 10년대 가니까 완전히 신도시가 된 겁니다. 자, 도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아파트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공원도 필요하죠. 녹지공원, 녹지는 그냥 일반적인 아까 말했던 보생자도 있지만은요, 4차선, 8차선 대로변 끝에 나무 있고 녹지공원 되어 있는 것이 그 녹지. 녹지가 되어 있는 그 안쪽에 건물 다 주는 겁니다.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들이 비싸요. 있고 그 옆에 바로 녹지가 되어 있고, 봤죠, 그죠? 되어 있고 안쪽에 인도가 있고 건물이 있다. 이런 식당은 다 죽어요. 한 번씩 차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럼 못 들어가니까. 좋은 데 있다. 못 들어가. 이미 빨리 들어가든지 유턴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녹지도 있고. 학교는 뭐냐? 들어보세요. 신도시입니다. 여기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필요합니까? 네. 중학교? 네. 고등학교? 네. 대학교? 필요 없잖아요. 아니, 신도시 됐다고 대학도 필요해? 아니에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넘어도 대학 없어요. 고양시는. 왜? 그냥 바로 서울이니까. 그런 게 없죠. 자, 책 봐요. 가로안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게 뭐냐? 대학이 대학.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대학 제외. 시험에 대학도 포함된다고 나오거든요. 대학은 제외.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면은 초등학교, 초중고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학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부 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한 용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아까 전에 했던 것을 밑에 보세요.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지역인데 의무적이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지정이 의무적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義務적 지정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할 겁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나오는데 책 잠깐 볼게요.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박스 안에 1번. 이 법들은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뭔가 완화, 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완화. 처음에는 할 수 없는 땅들이 해제하고 완화 내용으로 인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거잖아요. 얘는 좀 뭐가 나옵니까? 해제, 완화 이런 거. 해제. 뭐야?
완화. 얘는 누구 뭐요? 강화. 얘는 완화, 해제, 완화 이런 거 나와요. 해제, 완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된, 즉 녹지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녹단농자가 개발하는 주산공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되도 완화. C에 가, 나 두 개인데 그냥 20%만 주고 요건 나중에 요거 외울 거니까 20%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뭔가 해제, 완화. 20%는 써놓으면 나중에요. 해제, 완화. 해제, 완화. 아시겠죠? 요러한 지역이다. 이무적은 뭐냐? 그냥 이무적 내용은 말장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입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없습니다. 자, 남은 절차 과정은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자, 저를 봐요. 오늘 요거 좀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우린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를 공부했었고, 오늘은 뭐 했습니까? 오늘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을 했죠. 그러면 구역 전 이후에 계획 수립은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즉 실효된다 그랬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 즉 중상 공록인 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 외 지역인 관농자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일부분이 의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용도지구. 용도지구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등등등 한마디로 개발예정지. 용도지구를 포함한 개발예정지에서 그 택지개발지구면 택지개발지구 전부가 되거든. 그 일부가 되거든요. 하나에 전부 또는 일부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정택, 택시, 정비는 몇 년마다? 10년마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나면 지정이 됐으면 문제 없는데 안 됐다면, 이무적이니까 안 됐다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택시, 정비. 택시 정비를 뭐요? 10년 경과로 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시, 수, 동은 용도구역이고 수 빼고 공도한다. 개시, 공도. 개시, 공도에서 해제. 개시, 공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못하니까. 여기서 해제가 돼야 개발할 수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이 중에서 가운데 시공, 즉 원칙은 개시공도에서 해제가 되는 점은 일단은 지정할 수 있다인데, 그 중에서 시공은 끄집어내서 시공에 해제돼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하고 개발된 구역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의무적이 아예 없다. 면적 30만이 넘든 말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녹지역에서 주거로, 녹지에서 상업으로, 녹지에서 공업으로,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개발하지 않는 녹지가 개발하는 주상공으로 변경될 때 그때의 면적이 뭐라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30만이 안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도시적입니다. 그 도시 외 지역인 관농자 안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일부 제한적이다. 일단 계획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은 100%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총 면적의 50%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같은 관리지역, 보존 관리든 생산 관리면 무조건 지정할 수 있고, 또 있죠. 아파트 연립을 짓고 싶으면 30만 이상, 자연 보존 건설기예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10만 이상. 하지만 나머지 아파트 연립된 다른 건축물은 최소 3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공급이 용이해야 되고, 문화재 등등의 훼손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총 4가지죠? 4가지. 첫 번째, 50% 이상 나무 용도지역이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여기에서만, 요거만큼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 것들은 똑같다. 아시겠죠? 공통된 공부다. 아시겠죠? 면적 요건하고, 개발시설 공급하고, 문화재에서 요거 3가지는 개발진흥지구에서도 똑같이 공통으로 해당된다. 그럼 여기 또 단도가 뭐가 있느냐? 3번 됐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과는 관계없다. 관상, 주복, 특인데 하나만 들었죠? 주복, 특. 주복, 특은 반드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만 지정할 수가 있다. 얘기죠. 이것이 이제 구역이고, 구역 지정한 다음에 3년에 설정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 중에서,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 크게 2번하고 4번이 있다. 2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것은 개발의 허가인데, 개발의 허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걸 해야지 반대급부로 파생된 것이 사적 개발이다. 기반시설의 설치 준비 개량이, 즉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용어가 바뀐다. 도시군계획 시설로. 이 도시군계시설을 설치 준비 개량하는 사업은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국토법에서 다음 주 배울 도시군계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3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적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얘는 인가 받는데, 반대급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적 개발 사업은 바로 허가받는다. 그래서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인데, 자 6가지죠. 그죠? 총 뭐죠?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다 같이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면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물건 쌓아놓는 힘인데 줄여가지고 물건 접치인데, 이것도 울타리 빡, 녹관 농자 중에서도 녹물 뺀, 뭡니까? 녹관찬에서 1월 이상 쌓으시죠. 토정일 면적, 절토, 성토, 정지, 포작, 나가서는 공유수면 매립까지. 돌, 흙 등등 키는 토성 채취인데 토지정길 변경 목적이라면 제외한다. 무슨 말이냐? 토지정길 변경 허가받고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흙, 돌 나와도 중복적으로 토성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도시 분할할 때 반드시 허가받으라. 건축물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은 개발이 너무 돼가지고 주상도 안에서 더 이상 도로 등을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건축 편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건폐율 강화, 용적률 강화인데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녹관 농자에서 개발이 안 된 시골에서 지금은 건물을 못 짓고 개발 못하지만 할 수 있게끔 해제되거나 완화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뀌면은 너도 나도 없이 건물 짓게 되고, 너도 나도 와가지고
투기꾼 세력이 들어와서 땅값을 올려놓는다면 개발하는데 당연히 방해된다. 그렇죠? 개발도 방해하지만 또 토지 수용해서 도로를 설치해야 돼. 이 땅은 도로 놔야 돼. 이 땅은 공원 설치해야 돼. 학교 설치해야 돼.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못 산다면 이것도 문제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너희들도 땅값 올라가고 건물 지어갖고 돈 많이 벌려라. 벌어져라 벌써. 그러면 도로 설치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 뭐라고요? 부담을 하라 그랬다. 이것도 큰 200제곱미터 연면적 초반은 건축물, 단독주택 등등 있죠. 그리고 건물이 클수록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 이하는 적다고 보고 걷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배웠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는 168페이지 있죠? 다시 한번 요거 설명 더 합니다. 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